안녕하세요.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발표자인 저는 한국인프라에서 엔비디아 기술 업무 총괄을 맡고 있는 윤성호 이사입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엔비디아 H100 GPU에 적용된 엔비디아의 기술과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시간은 약 4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해서 경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인프라에 대해 간단히 회사 소개 드리겠습니다. 한국인프라는 1998년에 설립이 되었고 현재까지 IT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서울 본사와 부산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임직원의 약 70%가 엔지니어 및 개발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프라는 설립 초기에 오토데스크 사이 오토캐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 및 주요 대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오토데스크 외에 헥사곤, UiPath 등 다양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 외에 하드웨어 사업을 꾸준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시점인 2016년부터 프리퍼드 파트너로 선정이 되어서 엔비디아의 DGX 시스템과 기업용 GPU를 공공기관, 대기업, 교육기관, 그리고 AI 스타트업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잠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엔비디아 하면 이제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이제 엔비디아는 GPU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이지만 엔비디아는 GPU 외에도 GPU를 활용해서 딥러닝 플랫폼이나 인공지능 솔루션,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요 사업 분야는 이제 초기부터 진행하고 있는 게임 분야의 지포스와 디자인, 렌더링 분야의 코드로 RTX 카드뿐 아니라 AI 빅데이터가 활성화되면서 HPC와 AI 분야에 특화된 엔비디아 A100, H100의 GPU와 이제 서버로 사업을 확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빅데이터 시장을 위해서 엔비디아는 GPU 카드와 엣지 디바이스뿐 아니라 GPU 카드를 장착한 AI 전용 어플라이언스 장비인 DGX 시스템을 만들어서 AI 시장을 이제 선도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AI 업무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항목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이제 먼저 고민하는 것이 이제 학습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성을 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이제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됩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반드시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만약 많은 데이터와 최적화된 알고리즘이 있어도 이제 처리할 시스템이 없거나 혹은 시스템 성능이 낮으면 이제 원하는 시간에 좋은 퀄리티를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 진행에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는 이제 딥러닝 플랫폼 서버와 이제 GPU 선택이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딥러닝에서는 이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또한 이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터급의 성능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 및 시스템을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이제 엔비디아 H100의 새로운 기술과 DGX 시스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GPU가 왜 필수적이고 필요한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CPU는 보통 몇 개에서 혹은 수십 개의 코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CPU 역할은 컴퓨터 운영 체제에 필요한 명령 실행과 이제 자원 관리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반면 GPU는 이제 CPU에 비해 그 코어의 크기는 작아도 이제 몇천 개에서 많게는 10,000개 이상의 코어를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픽 처리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GPU가 그래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많은 코어를 바탕으로 이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이 복잡한 연산 작업에 이제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CPU도 이제 연산이 가능하고 나름의 장점이 있겠지만 이제 대규모의 단순 처리, 연산 처리나 그 행렬 기반의 인공지능에는 그 GPU가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고 CPU를 며칠에 걸리던 작업을 GPU는 이제 몇 시간이면 해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만큼의 개발 시간을 이제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지난 6년 동안의 그 GPU 성장 발전 속도를 이제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고요. 6년 전에 출시된 P100과 비교해 보면 이제 H100 텐서코어의 GPU는 무어의 법칙보다 3배 이상 빠른 약 26배의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어의 법칙은 이제 반도체의 직접 회로 성능이 18개월에서 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법칙인데 이거는 이제 1960년대 이제 얘기고 이제는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아키텍처와 그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스택 전반에 이제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매번 성능 향상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웨비나 주제인 엔비디아 H100에 대해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호포는 이전 세대인 A100 암페어 아키텍처 다음으로 이제 출시된 GPU가 되겠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이제 획기적이고 이제 진보된 기술 6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코어의 성능을 높이고 와트당 성능을 개선한 이제 가장 진보된 칩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대형 언어 모델 그 자연어 처리 등을 위해서 새로운 트랜스포머 엔진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전 세대부터 지원되었던 MIG 기능이 더 향상되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컨피덴셜 컴퓨팅으로 이제 데이터를 암호화로 보호하는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되었고, 다섯 번째는 이제 4세대 NVLink로 GPU 간의 통신 대역폭이 이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DPX라는 새로운 동적 동적 프로그램 그 기법 사용으로 이제 성능 향상을 이제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위 내용으로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해당 장표는 이제 H100 아키텍처의 풀 버전이 되겠습니다. H100에서는 이제 4세대 텐서코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텐서코어는 볼타 아키텍처에서 처음 적용이 되었고, 튜링, 암페어를 거치면서 이제 매번 업그레이드 되었고, 호퍼에서는 4세대 텐서코어가 이제 적용이 되었습니다. GPU 아키텍처를 보면 크게 8개의 GPC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GPC는 이제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라고 불리는 이제 SM의 집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M은 이제 GPU에서 연산을 위한 최소 단위 집합체로 보시면 되고요.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 이제 GPC당 SM의 숫자가 16개에서 이제 18개로 증가했는데, 전체 144개의 SM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쿠다 코어는 SM당 FP32가 128개로 이제 전체로 보면 18,432개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 GPU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쿠다 코어를 보유하고 있는 GPU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M당 4세대 텐서 코어 4개, 전체 GPU당 이제 576개, 그리고 4세대 NVLink 및 PCI Gen 5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그 텐서코어의 성능을 나타내는 장표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전 세대 A100에 비해서 FP64, TF32, FP16, 인터8 등 2배 이상의 속도 향상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파시티 기능을 적용해도 이제 2배씩의 속도 향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스파시티 기능은 이제 최적화 기술 중 하나로 이제 희소 행렬을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그 밀집도를 높여서 이제 실행 속도를 향상하는 이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H100부터는 FP8의 그 연산 모드를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H100에는 8비트 부동 소수점 연산 모드가 이제 새롭게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그 인공지능의 파라미터가 많게는 조까지도 있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연산에 대한 컴퓨팅 향상이 이제 소프트웨어나 그 하드웨어적으로 반드시 이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P8을 이용함으로써 이제 정밀도를 낮춰서 연산을 하게 되면 그 AI 시스템을 훈련하고 실행하는데 이제 필요한 메모리 양을 줄이면서 계산 속도를 높이고 대어폭과 전력 사용을 이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림처럼 이제 행렬에 대한 연산 곱은 FP8로 처리되고 누적 부분은 FP16, 결과물은 다시 FP16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FP16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8비트를 거쳐서 다시 FP16으로 출력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FP8에 대한 정확성 부분은 뒷장에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트랜스포머 엔진이 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이제 문장 속 단어들의 관계를 이제 추적해서 그 맥락과 의미를 학습하는 신경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대형 언어 모델인 버트나 이제 GPT-3처럼 널리 사용되는 언어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자연어 처리뿐만 아니라 이제 컴퓨터 비전이나 뭐 신약 개발 영역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트랜스포머에 사용되는 파라미터의 수가 이제 몇 천억 개에서 이제 많게는 이제 조까지가 있는데, 이러한 모델을 연산하기 위해 그 H100 텐서코어 GPU에는 특수 설계된 그 트랜스포머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FP8 연산 모드를 지원함으로써 이제 훈련 가속과 정확도를 유지하고 원하는 시간에 이제 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FP8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FP16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들 수도 있겠지만,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트랜스포머 엔진은 그 각 레이어의 통계 분석을 통해서 이제 뭐 모델 레이어별로 최적의 정밀도 FP16이나 FP8을 결정해서 최상의 성능과 이제 정확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세대 A100과 비교했을 때 그 늘어난 GPU의 SM과 뭐 텐서코어, 트랜스포머 엔진, 뭐 최적화된 기술을 통해서 6배의 그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FP8을 적용했을 때의 성능을 보시면 이제 GPT-3 모델에서 테스트한 내용인데 FP8을 사용했을 때 그 FP8과 FP16 대비 정확도를 뭐 옆에 있는 그림처럼 확인해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노란색을 보시면 이제 파라미터 수가 126 그 밀리언일 때 16과 8비트를 보시면 이제 점선과 실선이 서로 이제 근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제일 하단선이 이제 하단선의 그 녹색을 보시면 파라미터가 22 빌리언일 때 거의 서로 이제 일치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성이 더할수록 FP8과 이제 트랜스포머 엔진을 사용하면 이제 정확도와 성능이 더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컨피덴셜 컴퓨팅입니다. 이제 컨피덴셜 컴퓨팅은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이제 기술인데, 그 호퍼 GPU에서도 이제 구현이 되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IG 기능을 통해서 이제 GPU를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거나 혹은 VM을 통해서 GPU 자원을 할당했을 때 CPU에서 뭐 GPU 혹은 GPU의 VM 간의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는데 그 외부나 혹은 해킹으로부터 이제 데이터의 변조에 대한 위험성을 뭐 하드웨어나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안을 적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 H백에 이제 추가되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이제 CPU 영역에서 뭐 VM, 뭐 엔비디아 드라이버와 GPU 영역에서 GPU 자원이 CPU 영역과 이제 GPU 영역 간의 그 데이터 통신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이제 전송이 되었는데 그 오른쪽과 같이 이제 호퍼부터는 CPU 영역에서부터 GPU 영역까지 그 데이터 보안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워크로드를 이제 보호하는 내장 그 하드웨어 방화벽을 통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격리된 실행 환경이 이제 실행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증되지 않은 장비나 장치로부터 이제 실행 중인 그 AI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이제 보거나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감한 그 고객 데이터와 이제 지적 재산이 이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인스턴스 GPU를 생성해서 이제 각각의 회사에서 인스턴스 GPU에서 작업을 실행했을 때 서로 실행되는 이제 서비스의 그 데이터 접근이나 이제 수정이 되지 않게 만들어서 각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면서 이제 서비스를 이제 협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새로운 동적 프로그램 알고리즘 적용입니다. 이제 동적 프로그램은 이전부터 사용되던 이제 방법이고요. H백 호퍼에서부터 새로운 동적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었고, 그 동적 프로그램은 이제 실행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수학적 접근 방식의 그 알고리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헬스케어와 로보틱스, 뭐 양자 컴퓨팅, 뭐 데이터 사이언스 등의 이제 분야에서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물류센터의 내부를 오고 가는 이제 자유 로봇에게 이제 최적의 경로 찾기 이제 무척 이제 중요한 무척 중요한 요소고요. 이러한 최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로이드 워셜이라는 이제 기법이 사용하게 됩니다. 플로이드 워셜은 이제 지도나 이제 그래프에서 각 목적지 사이의 최단 거리를 파악할 때 사용되는 동적 프로그램 알고리즘인데, 여기에 그 엔비디아 그 H100 GPU 4개가 탑재된 서버를 활용하면 이제 전통적인 듀얼 소켓의 그 CPU 전용 서버 대비 속도를 이제 40배 더 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4세대 이제 NVLink입니다. 그 NVLink는 이제 GPU와 GPU 간에 이제 직접 데이터 통신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만약 NVLink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제 GPU 간의 데이터 통신을 이제 PCI 통신으로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왼쪽 그림과 같이 이제 PCI 통신을 통한 이제 데이터의 흐름을 보면 이제 GPU에서 PCI를 통해서 이제 호스트의 그 메모리에 저장한 후에 다시 이제 PCI로 다른 그 GPU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이제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PCI에 제한된 속도도 있지만 이제 CPU까지 거쳐야 하는 단계가 더 필요하므로 이제 시간이 지연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NVLink를 사용함으로써 GPU 간의 통신이 직접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빠른 연산을 가능하게 됩니다. H100에는 이제 이전 세대에 비해 1.5배 더 높은 이제 대역폭과 확장성을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H100은 이제 최대 18개 NVLink로 총 그 900GB의 대역폭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젠5보다 그 최대 7배 이상의 대역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역폭이 크다는 것은 이제 GPU 간의 그 빠른 연산 속도를 지원함으로써 그만큼의 작업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그 MIG라는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MIG는 이제 이전 세대인 A100부터 추가가 되었고, H100에는 2세대 MIG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MIG는 이제 하나의 GPU를 이제 메모리, 캐시, 코어 등을 그 완전히 격리되게 나누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구분된 별도의 GPU를 최대 이제 7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그 MIG 기능이 없을 때는 이제 한 GPU에서 다양한 워크로드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 이제 그 GPU의 동일한 리소스를 두고 이제 서로 경쟁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작업 시간이 지연이 되고 원하는 시간 안에 이제 작업을 끝낼 수 없다라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MIG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물리적으로 격리되고 GPU마다 연산 코어, 메모리, 캐시 등의 전용 리소스를 가지고 인스턴스별로 실행되기 때문에 그 인스턴스 GPU끼리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각자의 독립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MIG 기능은 이제 도커나 쿠버네티스 가상화 환경에서도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MIG를 사용할 때 이제 GPU 인스턴스 사이즈는 이제 정해져 있고요. 메모리도 인스턴스 사이즈에 맞게 메모리가 할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7개의 GPU 인스턴스가 생성하면 각 메모리는 이제 10GB로 이제 할당이 되고, 인스턴스 4개가 생성되면 메모리는 각각 20GB로 이제 할당이 되게 됩니다. 엔비디아에서는 이제 H100 GPU 8개로 구성된 이제 엔비디아 DGX H100 시스템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한 GPU당 7개의 그 인스턴스 GPU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총 56개의 GPU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고, 최대 56명의 그 사용자가 그 독립된 자기만의 GPU를 가지고 동시에 이제 서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GPU를 이제 형태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좀 표현해 보았는데요. GPU의 기능을 이제 그림과 같이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GPU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인스턴스 GPU를 여러 개 생성하는 것과 같고요. 그래서 GPU 인스턴스는 그 GPU의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성능은 GPU를 물리적으로 나눈 만큼 뭐 n분의 1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H100 호퍼 아키텍처에 적용된 SXM 보드 형식으로 지원되는 이제 카드가 이제 되겠습니다. A100 GPU 쓰임새는 다양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제 고성능 컴퓨팅에 좀 더 적합하게 사용되는 카드로 보시면 되겠고요. 보드에 적용되는 형태라서 이제 DGX 엔비디아의 그 DGX 서버에 이제 포함되는 이제 GPU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8개 혹은 뭐 4개의 보드 형태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호퍼 아키텍처의 기능을 모두 사용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GPU가 모두 그 NVLink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GPU 간의 빠른 연산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카드는 이제 PCI 슬롯에 장착되는 형태의 그 카드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모양이 조금 다를 뿐이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SXM 방식의 그 GPU와 같이 인공지능이나 이제 고성능 컴퓨팅에 이제 주로 쓰이는 카드로 보시면 됩니다. 젠5를 지원하고 있고, 이제 GPU 간의 통신은 기본적으로 PCI에서 이제 진행이 되지만, 그 NVLink 브릿지를 이용하면 그 NVLink로 이제 GPU 간의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NVLink 브릿지로 최대 600GB의 대역폭을 이제 지원하고 있고, PCI5보다 이제 5배 정도의 대역폭을 이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NVLink 브릿지를 연결하는 것이 빠른 연산에 좀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SSM 보드와 그 보드 방식과 이제 GPU, PCI 방식의 이제 GPU 스펙을 좀 비교해 보면, 같은 H100이라고 해도 이제 적용 타입에 따라 이제 스펙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SM의 개수가 이제 132개와 114개로 차이가 있고요.
쿠다 코어가 이제 16,896개와 14,592개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AI 연산의 핵심 코어인 텐서 코어도 먼저 528개와 458개로, 그리고 이제 그 GPU 메모리는 둘 다 동일하게 80기가이긴 하지만 SXM에는 4세대 그 HBM3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도표는 이제 스펙을 기준으로 처리 속도를 표시한 것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보면, TF32가 이제 989 티플롭스와 756 티플롭스로 이제 새로 적용된 F8을 보시면 3958 티플롭스와 이제 뭐 3026 티플롭스로 성능은 각각 이제 보이고 있고요. 메모리 대역폭은 3TB와 2TB 성능을 보이고 있고, 둘 다 뭐 NV링크로 GPU끼리 통신을 하나 이제 그 PCI 방식은 별도의 그 NV링크 브릿지를 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모델은 이제 이전 GPU에서 볼 수 없었던 형태이고요. H100CN 그 X는 이제 400기가비트의 이더넷 혹은 인피니밴드를 사용 가능한 이제 네트워크 모듈이 이제 추가로 장착되어 있는 이제 모델이 되겠습니다. PCI 형태이고, 이제 그 PCI Gen 5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H100 CNS는 CNX는 이제 멀티 GPU 사용이 필요할 때 이제 강점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 학습은 이제 규모에 따라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GPU가 필요하고, 다른 GPU 노드와 이제 분산 처리가 필요할 때가 있게 됩니다. 다른 GPU 노드와 이제 통신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더넷 환경에서 통신을 하는데, 뭐 잘 구성된 곳이 아니면 보통은 뭐 10G나 뭐 100G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뭐 일반적인 환경일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여러 노드의 그 GPU를 사용할 때 이제 GPU 개수만큼 선형적인 결과가 이제 나오지가 않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보통은 네트워크에서 이제 병목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는 왼쪽 그림과 같이 그 이전 세대인 PCI 그 포 통신으로 인한 이제 대역폭의 한계, 그리고 이제 GPU와 CPU 간의 데이터 전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CPU의 성능도 이제 저하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이제 연산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네트워크 모듈이 포함된 CNX GPU가 이제 출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NX GPU는 이제 Gen 5를 지원하고 있고, 그 GPU에서 바로 네트워크 통신이 되기 때문에 CPU의 부담을 줄게 되면서 당연히 CPU의 성능이 좋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그 GPU 노드의 확장과 고속의 그 통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GPU가 이제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GPU 카드에 대한 이제 가이드가 되겠고요. 크게 연상용 그래픽과 그리고 이제 스몰 폼 팩터 형태로 이제 연산이나 이제 그래픽 작업에 지원되는 카드로 이제 분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H100이나 A100은 딥러닝, 뭐 HPC, 뭐 AI 등에 이제 주로 쓰이는 제품이 되겠고요. A40이나 A10, A16은 이제 H100 작업보다는 좀 더 작은 컴퓨팅, 그리고 뭐 그래픽 작업에 이제 쓰일 수 있는데, 뭐 렌더링 그 작업에도 쓰일 수 있고 가상화에도 이제 쓰일 수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텐서 코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딥러닝 작업에도 이제 쓰일 수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A40은 이제 RTX A6000과 이제 동일한 스펙으로, RTX A6000은 이제 RTX 워크스테이션용, A40은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이제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이제 폼팩터 형태인 T4나 A2는 이제 딥러닝 인퍼런스나 가상화에 사용하는 데 적합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용에 표시된 제품들은 이제 GPU에
정도의 이제 쿨링 팬이 없기 때문에 없는 제품이고, 그래서 이제 냉각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서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 이제 GPU가 이제 되겠습니다. 새로운 이제 그 GPU 아키텍처가 나오면 당연히 엔비디아의 AI 전용 서버인 DGX에 이제 반영되어 이제 출시가 되고 있고요. 물론 GPU 성능에 맞게 이제 시스템도 같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출시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H100 기반으로 엔비디아 DGX 이제 H100이 이제 출시가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DGX A100 서버의 스펙을 보면 이제 H100 GPU를 8개를 지원하고 있고요. 총 GPU 메모리는 640GB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GPU 8개가 고속으로 통신될 수 있도록 4개의 엔비디아 MV 스위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GPU당 18개의 엠브링크로 연결되어 있고, GPU 간에 최대 이제 900GB의 대역폭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엔비디아 그 MV 스위치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최대 초당 이제 7.2TB의 이제 양방향 대역폭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0G의 통신이 가능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포함해서 10개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듀얼 CPU와 이제 2TB의 시스템 메모리, 그리고 스토리지용으로 30TB의 그 NVMe SSD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전 세대인 DGX A100과 이제 H100의 스펙 및 성능 비교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8개의 GPU는 이제 개수는 동일한데, 이제 H100 GPU를 바탕으로 32 petops의 이제 성능을 보이고 있고, 이전 DGX A100보다는 6배의 성능 향상이 DGX H100에서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DGX A100에 비해 기본 사양인 그 시스템 메모리나 이제 스토리지 모두 이제 2배 이상이 이제 증가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A100은 네트워크 속도가 이제 200GB이지만 H100은 400GB의 이제 그 성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H100과 이전 세대 A100의 성능을 좀 비교해 본 자료인데요. 이전 세대보다도 이제 월등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3,950억 개의 그 매개 변수를 사용한 MOE 모델에서 그 A100 대비 학습을 최대 이제 9배까지의 성능 향상을 이제 이룰 수가 있었고, 5,300억 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한 메가트론 모델에서 인프런스 성능은 30배, 그리고 HPC 어플리케이션의 게놈 시퀀싱에서는 성능을 최대 7배까지 향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의 기술이 적용되고 인증된 시스템에서 이제 A100과 그 H100이 적용했을 때의 비교표인데요. 대형 언어 모델 그 GPT-3를 통한 이제 성능이고,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보면, 비용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체크해 보면, 같은 비용으로 이제 A100 시스템 4대를 2대의 H100 시스템으로 이제 줄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우선 데이터 센터의 그 상면 비용이나 이제 관리 비용을 이제 줄일 수도 있고, 생산성 측면에서도 2배로 이제 향상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노드의 그 수대로 구축한다면 이제 H100 시스템인 경우 비용이 2배 그 증가해도 성능은 이제 4배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성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비용 대비 측면에서도 이제 2배의 성능이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DGX만의 장점과 도입 시 혜택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보면 이제 서버 외에도 이제 많은 이제 장비들로 이제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수행되는 이제 워크로드의 수도 또한 굉장히 이제 많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I 관련된 이제 구성만 봐도 이제 트레이닝이나 이제 분석 그리고 뭐 추론으로 별도의 서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보통의 환경이고, 무엇보다도 장비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사용자들이 더 높은 성능을 원하기 때문에 뭐 스케일업이나 스케일아웃으로 이제 시스템을 매번 증설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많은 비용과 이제 인력이 더 필요를 하게 되고요. 또 서로 다른 이제 유형의 장비로 이제 구성되어 있으면 이제 필요한 용량 계산이나 이제 예측이 이제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AI 인프라의 경직성이나 이제 유연하지 못한 그 인프라 해결의 이제 높은 성능과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해도 이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엔비디아 DGX 시스템이 이제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X 표시처럼 이제 분석이나 뭐 트레이닝, 추론을 위해서 이제 별도의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 없이 DGX H200으로 한 서버에서 뭐 각 작업의 성능 저하나 제한 없이 독립된 성능으로 한 번에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이제 단일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 센터의 공간과 이제 전력을 줄일 수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제 유지 보수 뭐 관련해서도 측면에서도 많은 이제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는 서버가 되겠습니다. DGX 도입 시 장점 몇 가지를 좀 더 설명드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직접 GPU 서버를 구축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제 시간 그리고 노력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OS 설치해야 되고, 뭐 GPU 드라이버도 설치하고, 뭐 쿠다나 도커, 딥러닝 프레임워크 등도 이제 설치해야 하고, 이것들이 이제 최적화되었는지 테스트도 하고 이런 작업들로 인해서 이제 쉽게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엔비디아 DGX 시스템은 이제 전원만 꼽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을 만큼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안에는 이제 OS, GPU 드라이버, 쿠다, 도커, 뭐 라이브러리 등이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카페, 텐서플로우, 뭐 토치 등 그 엔비디아의 그 DGX에 최적화된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을 이제 매월 제공하고 있어서 AI 작업을 이제 바로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DGX OS는 이제 엔비디아 기술과 이제 우분투가 포함된 전용 OS로 배포나 설치 등의 이제 유지 관리가 쉽고, OS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OS를 이제 청결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DGX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뭐 엔비디아의 그 AI의 능숙한 기술진으로부터 AI 노하우나 뭐 기술 가이드 그리고 전문 지식을 이제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H100 GPU는 이제 현재 출시가 되어 있고 이제 발주 가능한 제품입니다. DGX H100도 이제 발주가 가능하고 공급은 이제 1분기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인프라는 이제 대기업, 뭐 AI 스타트업, 공공기관 및 대학교에 그 엔비디아 제품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뭐 주요 레퍼런스로는 삼성과 뭐 KT 스타트업 등 이제 여러 가지 공공기관 등에 이제 뭐 납품을 하고 있고요. 현재 대부분의 고객이 AI 그 딥러닝에 최적화되고 최고의 성능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 DGX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제 업무에 만족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구매 프로모션으로는 대학교와 이제 AI 스타트업을 위한 DGX 시스템을 할인 공급하는 에듀케이션 프로그램과 인셉션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 초기 도입 비용으로 이제 구매가 어려운 고객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조건의 그 금융 리스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좌측 하단 URL에서 이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추가 설명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U 가상화와 이제 MIG 차이점 문의가 보통 있는데요. GPU 가상화는 이제 기존 VM 웨어 같은 가상화 프로그램에서 엔비디아 그리드를 사용해서 이제 GPU 자원을 이제 할당을 하는 방식인데, MIG는 이제 가상화 솔루션이나 엔비디아 그리드가 필요 없이 그 엔비디아 SMI 명령에서 옵션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간단하게 활성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MIG가 이제 상대적으로 필요한 곳을 찾는다면, 이제 MIG는 아무래도 이제 한정된 자원을 이제 여러 명이 써야 하는 곳이나 여러 개의 서비스를 진행해야 하는 곳에서도 이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나 이제 연구실 같은 곳에서 이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학습이나 추론, 그리고 서비스 등이 함께 진행되는 곳에 사용하면 이제 서로의 자원을 이제 체외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자의 속도와 생산성을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이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 자격에 대해서는 이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셉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셉션 이제 프로그램 그 대상은 AI 분야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회사로 이제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기업이 이제 우선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객이 그 엔비디아에 이제 신청을 하면 이제 가입 여부에 대해서 엔비디아에서 이제 심사해서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금융 리스 기간은 이제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 이제 고객의 조건에 맞게 이제 진행할 수가 있고, 금리는 이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약간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DGX 설치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DGX 서버는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 센터나 이제 전산실에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기본적으로 에어컨은 잘 가동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항원 항습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운영되는 것이 좋고, 공랭식 서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음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방음 시설이 있는 곳에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등록된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답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준비한 그 웨비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이제 문의가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웨비나에서는 좀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